유발 하라리는 왜 시시해 보일까? 전 세계는 유발 하라리라는 이름 앞에 줄을 서며 그를 시대의 예언자라 부른다. 그러나 인류 사유의 깊은 심연을 이미 맛본 이들에게 하라리의 담론은 어딘가 입안에서 겉도는 인스턴트 음식처럼 가볍다. 문제는 재능의 유무가 아니다. 그의 지식이 작동하는 방식과 사유가 도달하는 해상도 사이의 간극이다. 하라리는 서로 다른 담론을 넓게 요약하고 빠르게 연결해 많은 사람에게 이해되도록 만드는 탁월한 작동 방식을 선택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널리 읽히는 지식이 곧 깊은 사유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발생한다. 반면 사유의 해상도란 얼마나 깊이 들어가며 복잡함을 성급히 정리하지 않는 태도의 문제다. 이 기준에서 보면 하라리의 사유는 대중성과 전달력을 얻는 대신 깊이를 후순위로 밀어둔 선택에 가깝다. 니체의 망치. 하라리는 국가와 종교를 상상의 산물이라 말하며 대중을 놀라게 한다. 그러나 이미 19세기 프리드리히 니체는 망치를 들고 신의 죽음을 선언하며 인간을 억압해온 모든 가치의 전복을 요구했다. 니체가 자신의 삶 전체를 던져 체제의 뿌리를 흔드는 피해 철학을 전개했다면 하라리는 학계와 미디어의 보호 아래 안전한 거리에서 허구를 말한다. 초인이 되라 외치는 니체의 포효 앞에서 알고리즘을 조심하라는 하라리의 경고는 어딘가 시시한 잔소리처럼 들린다. 쇼펜하우어의 의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관통하는 맹목적인 생존 의지를 포착했다. 그에게 고통은 생화학적 반응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지닌 형이상학적 비극이었다. 반면 하라리는 인간의 욕망과 고통을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환원한다. 쇼펜하우어가 영혼을 심해에서 길어 올렸다면 하라리는 수족관 유리 너머에서 움직임을 기록하는 관찰자에 가깝다. 비극적 숭고함이 제거된 분석이 영혼을 울릴 리는 없다. 화이트헤드의 유기책.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에게 우주는 끊임없이 생성되는 과정의 유기체였다. 모든 순간은 새로운 가치가 탄생하는 예술적 사건이다. 그러나 하라리는 역사를 잘게 쪼개 이것은 가짜다라고 진열하는 해체주의적 편의점에 머문다. 화이트헤드가 우주의 교향곡을 들려줄 때 하라리는 악보를 찢어 종이 성분을 분석하고 있는 셈이다. 생명력이 제거된 지식은 과정 철학의 체급과는 다른 경량급 사유다. 노장의 무의와 금강경의 파상. 노자와 장자는 말할 수 있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비움과 무의 속에서 우주적 자유를 열어보였다. 하라리는 상상의 질서를 폭로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최신 데이터라는 또 다른 촘촘한 구물망을 짜고 있다. 노장의 여유 앞에서 수치로 대중을 훈계하는 그의 방식은 지극히 소란스럽다. 금강경은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고 말하며 집착의 근원을 단칼에 자른다. 하라리의 허구는 지식의 차원에 머물지만 금강경의 공은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해체하는 실천적 지혜다. 수행자의 차이 앞에서 하라리의 분석은 안개처럼 흩어진다. 작동하는 지식과 깊이 있는 사유. 하라리는 무능한 사상가가 아니다. 그는 21세기가 요구한 탁월한 작동 방식의 지식인이다. 다만 그 지식은 깊이를 감당하지 않는 시대에 최적화된 형식일 뿐이다. 그래서 작동 방식과 사유의 해상도를 구분해야 한다.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과 한계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다. 하라리를 시시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는 실패한 사상가가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은 사유를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 순간부터 데이터의 감옥을 벗어나 사유의 바다로 항해는 시작된다.